울릉공항 현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숫자가 아니라 윤곽입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의 뼈대가 이미 드러났고 가두봉 절취와 해상 매립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면서 울릉도 사동항 앞바다는 더 이상 항구 옆 빈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정률이 정말 87.5%까지 치고 올라갔느냐, 그리고 길이 1200m, 활주로를 1500m로 늘릴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최근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 전체 공정률 77%대입니다. 일부 현장 관측과 영상 제목에서는 87.5%라는 숫자가 거론되지만 공식적으로 널리 확인된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정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공정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울릉공항은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 건설되는 도서지역 소형 공항입니다. 사업은 2020년 착공 이후 여러 차례 일정 조정을 거쳤고 최근 계획은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항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36m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공항 부지는 약 43만 455제곱미터로 알려져 있고 총 사업비는 보도 기준 약 8천억 원대 후반까지 거론됩니다. 이 공항이 열리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은 배와 육상 이동을 합쳐 7시간 안팎 걸리던 구조에서 항공편 기준 약 1시간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1200m 활주로가 과연 충분한가입니다. 울릉도는 평탄한 내륙공항이 아닙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있고 바람이 강하며 해무와 파도와 지형 조건이 항공기 운항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짧은 활주로는 착륙 자체보다 악천후 측풍 젖은 활주로 비상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이 1500m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00m 차이는 단순한 길이 차이가 아니라 안전 여유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1500m 연장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울릉공항은 평지에 활주로를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가두봉을 깎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다를 메워 활주로 기반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00m를 늘리려면 흙을 조금 더 붓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절취량, 추가 매립량, 호환 구조물, 보강 파랑 영향, 검토 항행, 안전성 재평가, 예산 증액 환경 영향 검토가 모두 따라옵니다. 공사가 많이 진행될수록 설계 변경 비용은 더 커지고 공기 지연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재 공사의 핵심은 가두봉 절취와 해상 매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두봉 전체 절취 예정량은 약 912만 세제곱미터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587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해 64.6% 수준까지 진행됐고 이후에도 절취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절취 토사와 암석은 바다를 메우는 재료로 투입됩니다. 즉, 산을 깎는 속도가 곧 활주로 기반을 만드는 속도와 연결됩니다. 해상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매립량은 약 827만 세제곱미터로 제시됐고 2026년 3월에는 약 410만 세제곱미터가 채워져 49.6%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5월 보도에서는 비다짐과 다짐 매립을 합쳐 465만 세제곱미터까지 완료돼 56.3%의 추진률을 기록했다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는 현장이 실제로 빠르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활주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토목 공정이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공정은 케이슨 설치입니다. 케이슨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파도를 막고 매립지를 보호하는 바다 위 방패 역할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울릉공항 현장에는 총 30함의 케이슨이 투입됐고 이 케이슨들이 정위치에 안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케이슨은 높이 27.5m, 무게 1만 6천 톤급으로 소개됐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약 210km를 예인해 옮겼다는 점도 이 공사가 왜 국내 도서공항 중 가장 어려운 토목공사로 불리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87.5%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제 내부 공정이 공개 수치보다 더 앞서 있다면 울릉공항은 예상보다 빠르게 외형을 완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 가능한 공개 수치만 놓고 보면 77%대가 더 신뢰 가능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87.5%를 확정처럼 말하기보다 현장 속도가 공개 수치보다 빠르게 체감되는 이유, 그리고 수치 해석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핵심은 공정률 숫자보다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지금은 활주로 1500m 논의를 마지막으로 강하게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공사가 50%일 때와 80%일 때 설계를 바꾸는 비용은 전혀 다릅니다. 해상 매립이 더 진행되고 활주로 기반이 굳어지고 관제시설과 접근 도로와 배수 구조까지 맞물리면 연장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예산 전쟁으로 바뀝니다. 울릉공항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 때문만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연결되는 동해 전략 거점입니다. 공항이 열리면 응급 환자, 이송 재난 대응, 행정 접근성 관광 수요, 해양 감시 체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기상 악화로 배가 끊기는 날에도 항공 운항 가능성이 확보되면 섬 주민의 생활권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해권 접근 전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클수록 안전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1200m 활주로는 소형 항공기 운항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50인승 안팎의 항공기가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형과 바람, 해상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활주로 여유는 곧 운항률과 직결됩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날이 많아야 공항의 경제성도 살아납니다. 공항은 지어놓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부와 사업 주체의 입장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공사는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1500m로 바꾸려면 추가 사업비와 환경 검토 설계, 변경 공기 지원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개항을 늦추면 지역사회가 기다려온 교통혁신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1200m 기준으로 완공하고 안전성과 수요를 보면서 단계적 개선을 검토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1500m 연장이 지금 가능한가가 아니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가입니다. 울릉공항은 바다와 산 사이에 끼워 넣는 공항입니다. 완공 이후에 활주로를 늘리는 일은 기존 시설을 건드리고 해상 구조물을 다시 설계하고 운영 중단 문제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검토한다면 지금이 가장 비용이 낮고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울릉공항은 이미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은 깎이고 바다는 메워지고 방파제와 케이스는 거대한 경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77%대 주장으로는 87.5%까지 거론되는 이 순간에 진짜 논쟁은 속도가 아닙니다. 이 공항이 단지 완공되는 공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연결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늘길이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반드시 봐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공정률의 착시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위험 구간이 같은 속도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두봉 절취 해상 매립, 호안공사 배수시설, 여객터미널 항행 안전시설은 서로 다른 공정입니다. 어느 한 구간이 빨라도 다른 구간이 늦으면 개항 일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섬공항은 장비 반입 자재 운송 기상 대기 시간이 육상 공항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동해 파고가 높아지면 바다 공정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강풍이 불면 대형 구조물 작업도 제한됩니다. 활주로 1500m 논쟁이 더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200m는 설계 기준 안에서 가능한 숫자일 수 있지만 울릉도 같은 특수 지형에서는 여유가 곧 신뢰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응급 환자 수송이 늘고 기상 악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항률을 요구받는 순간
사람들은 공항이 왜 처음부터 더 넓고 길게 설계되지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설계를 바꾸면 완공 시점이 늦어지고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 논쟁인 동시에 정책 논쟁입니다. 만약 1500m 연장을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적 주장보다 구체적 수치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매립 면적, 추가 절취량, 파랑 영향, 항공기별, 이착륙 성능 강풍 조건에서의 운항 제한 사업비 증가분을 공개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정부의 반대 논리도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수록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짧아도 충분하다는 말 역시 울릉도의 기상과 지형을 숫자로 설명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울릉공항 현장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속도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남은 질문은 대한민국 교통정책의 판단력입니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일은 이미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에 어떤 기준의 공항을 올릴 것인가입니다. 계약 날짜만 맞춘 공항인지 10년 뒤와 30년 뒤에도 울릉도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탈 수 있는 공항인지 그 차이는 바로 지금 결정되는 활주로와 안전 여유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 논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1200m로 빨리 여는 선택과 1500m까지 안전 여유를 키우는 선택 사이에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지금 가장 비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률 숫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마지막 기준은 하나입니다. 빠른 완공보다 중요한 한 것은 열리고 나서 제대로 안전하게 오래 쓰일 수 있는 공항인가입니다.